지금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실시간으로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환율이 1,470원을 뚫었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여행 갈 때 환전 비용이 비싸졌다는 걸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이자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원화 자산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팔아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하나오션이 방산무기를 수출하며 천문학적인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나라에 달러가 들어오는데 왜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1,500원을 향해 가는가? 과거의 경제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기이한 현상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돈의 대이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거대한 흐름에 관한 긴급 보고서입니다. 혹시 지난 1년 동안 내 자산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가슴 아픈 현실이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급이 연평균 3% 오를 때 돈을 버는 금융자산 소득은 매년 15%씩 성장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의 가치보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증식의 속도가 5배나 빠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룰은 냉정합니다. 짜장면 가격이 10년 새 50% 오르고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동안 은행에 얌전히 잠들어 있던 1억 원의 구매력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삭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을 두고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은 적은 없지만 우리의 구매력은 이미 강제로 징수당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가장 민감한 자본가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금융권에서 포착되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59%나 폭등했고 달러 예금 잔액은 한 달 새 8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1,470원이라는 고점에 도달했는데도 사람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투기 심리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스마트한 자본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감지하고 원화라는 단일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는 생존 본능적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스위스 UBS의 2025년 패밀리 오피스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 슈퍼리치들은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작년 10%에서 올해 8%로 줄였고 내년에는 6%까지 더 낮출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주식과 채권 그리고 실물 자산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부자들이 금과 함께 조용히 모으고 있는 또 하나의 실물 자산, 바로 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을 그저 금보다 저렴한 귀금속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와 전기차라는 거대한 혁명의 파도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기반, 즉 AI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재가 바로 은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의 양만 해도 약 25g에서 50g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1년에 1,000만 대씩 팔린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엄청난 양의 은이 소모됩니다. 즉, 은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쌀이자 필수 혈액인 셈입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은 금처럼 단독 광산에서 캐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70% 이상이 굴이나 아연을 재련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생산됩니다. 이 말은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국제은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전 세계 은 시장은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산업적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급의 불균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모든 돈을 금이나 은으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맹신해왔던 은행 예금과 원화 자산이 과연 10년 뒤에도 내 구매력을 지켜줄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홍익희 교수 같은 석학들은 앞으로 4가지 돈의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 예견합니다. 기존의 기축통화인 달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할 디지털 화폐 CBDC,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서로 패권을 다투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화폐의 역사가 바뀌는 이 과도기에는 하나의 자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5060 세대의 자산 관리 방식도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안전하게 채권 비중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미국 국채조차 금리 인상기에는 20% 넘게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채권마저 흔들리는 시대, 전문가들은 채권의 역할을 금이나 은 같은 실물자산 혹은 달러 같은 기축통화가 분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변동성이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거치식으로 큰 돈을 넣는 투자가 아니라 매달 조금씩 자산을 모아가는 적립식 접근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전 금 모으기 운동을 하듯이 금 ETF나 은 ETF 혹은 우량한 글로벌 자산을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자산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튼튼한 방파제를 쌓는 과정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거친 파도 속에 있습니다. 환율 1,470원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원화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혹은 은행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기를 기다리기엔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떻습니까? 혹시 전체 자산의 90% 이상이 국내 부동산과 원화 예금에 묶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야를 넓혀 보십시오. 세계의 부자들이 왜 현금을 줄이고 있는지, 왜 산업용 원자재와 달러에 관심을 갖는지 공부하고 관찰하십시오. 흐름을 읽는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지만 흐름을 외면하는 자에게 위기는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적인 혁신가들이 바라보는 미래, 노동소득을 넘어 자산소득으로 가는 구체적인 길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